자, 네트워크 OS, 그죠?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2008 R2에서 ..ICQA.OR.kr의 IP 주소를 얻기 위한 콘솔 명령어는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콘솔 명령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직접 한번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쳐보면 됩니다. 그냥 윈도우 7에서 쳐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if config if config라고 그냥 엔터만 한번 쳐보죠. 그죠? URL 주지 말고 if config라고 치면 현재 이 컴퓨터의 네트워크의 정보, IP와 서브넷,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정보, 맥 어드레스, 뭐 이런 것, 이건 맥이 아니라 IP 버전 6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얻는 명령이 if config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net state라고 쳐볼게요. 뭐 net state 이 두 번째 커맨드죠. net state라고 치니까 뭐 이렇게 IP 주소가 쭉 나오고 time wait, established 뭐 이런 게 있죠.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어떤 연결된 TCP 연결 정보 있죠. 그 연결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보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NSLookup이라고 있는데 NSLookup 그냥 네이버 치겠습니다. 네이버.com 이렇게 치면 이 .naver.com에 대한 IP 주소를 얻어오는, 즉 DNS 쿼리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구가 NSLookup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건 IP를 얻기 위한 명령어는 뭐냐? 라번, 그죠? 되겠죠? 그죠? NSLookup이 DNS 쿼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DNS에 대한 관련 파일로 그죠? 옳지 않는 것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DNS를 처리하는 데몬 프로세스의 이름이 여기 nameD입니다. nameD. 이 nameD가 쿼리 .naver.com이라고 올라오면 그걸 이름을 해석해서 리턴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존 파일이라고 있죠. 존 파일. 이 존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naver.com 이렇게 치면요, 내가 되돌리는 값을 IP 주소, IP 버전 4 형식으로 되돌릴 건지 IP 버전 6 형식으로 되돌릴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이제 존 파일인 거고요. 리버스는 거꾸로입니다. 리버스라는 말은 원래 .naver.com이라고 치면 IP 주소를 주는 게 DNS의 기본인데, 리버스 쿼리, 리버스 DNS는 반대예요. IP 주소를 주면 .naver.com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요, named.conf는 named 데몬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고, 존 파일은 말 그대로 존 정보 어떻게 리턴할 건지, 그 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은 역변환, 그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named.conf는요, 접근 권한이나 도메인의 종류, 각 도메인의 설정, 존 파일의 위치, 그 중에 이제 존 파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게 이름을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죠. 29번, 30번이 위쪽에 있네요. 자, 다음에 프로토콜의 내용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의 개체나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말이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윈도우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일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윈도우에 처음에 내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디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치고 패스워드 1, 2, 3, 4 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윈도우는 액티브 디렉토리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가 10대가 있어요. 그럼 10대의 별로 각각의 도메인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아이디를 부여하고 내가 권한도 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도메인,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도메인 1번 이렇게 받으면 내 PC에 로그인할 때 꼭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두 다 계정 관리하거나 권한 관리하는 기능이 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윈도우의 기능이고, 그럼 그런 계정들이나 권한이나 이런 정보들을 어디엔가 DB에다가 저장해 놓고 읽어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LDAP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경량화된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DB에다가 권한 넣고 읽어오는 거, 그죠? 그냥 DB 같은 거. 예,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는 LDAP을 사용을 합니다. DHCP는 저거죠. 원격으로 그죠? IP 주소 그죠? 부여 안 되면 동적으로 IP 주소 받는 거고, SNMP는 말 그대로 그냥 네트워크 모니터링인 거고요. 커버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티켓을 부여해서 인증된다. 그죠? 티켓을 부여받아야지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티켓 기반 서버, 이거 사실 보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 마운튼이라는 그 리눅스에서 말이 나오면 마운튼은 그냥 쉽게 그냥 연결한다. 연결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하십시오. 외부에서 마운튼 요청이 오면, 외부에서 연결이 오면 응답해주는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연결 요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RPC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어려우니까요. RPC는 그냥 어떤 함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부르면 알아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의 프로시저 함수를 부르면 그냥 네트워크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RPC 마운트 D라는 데몬 프로세스는 그 네트워크 NFS에서 공유를 요청하는 거고, RPC NFS D라는 데몬은 NFS 클라이언트가 마운트된 자원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기 NFS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려우니까 NFS는 윈도우의 공유 폴더, 그냥 그 폴더 공유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더를 공유하고 그걸 연결해서 쓴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윈도우 넷스테이트 명령으로 알 수 없는 정보는 뭐냐? 넷스테이트는 아까 우리가 한번 쳐봤죠.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TCP, UDP, ICMP 정보를 갖고 얻어옵니다. 접속자의 맥 주소를 얻어오진 않습니다. 그죠? 맥 주소를 보는 건 ARP 명령어이죠. ARP-A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디렉토리로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ETC라는 디렉토리는 환경 설정인 거고, 루트 디렉토리는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인 거고, 홈 디렉토리는 일반 유저들의 홈 디렉토리인 거고, 그 다음에 그랩이라는 디렉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런 리눅스 뭐 어떤 거를 깔아봐도 관계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CD하고 슬래시 하면 이제 홈 디렉토리 제일 메인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ls 이렇게 쳐보면 각각의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bin이라는 건 실행 파일, 홈, 사용자 디렉토리, 메디아는 이건 사실은 이게 칼리라서 있는데 어떤 매체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 루트는 말 그대로 루트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부트는 부트 로더가 있습니다. 이거 부팅 시키는 프로그램. 그래서 GRUB 같은 게 있고요. DV는 장치 파일, CD-ROM, 하드디스크 이런 거, ETC는 환경 설정 파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알아놔야 되는 내용이고요. 쭉 이제 넘어가 보죠. 리눅스의 퍼미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눅스의 퍼미션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ls-alp 이렇게 치면 여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rwx, rwx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럼 첫 번째 RWX 요 세 개가 소유자, 만든 사람, 나의 권한이고, 두 번째 R-X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같은 그룹, 마지막에 그 R-X라고 적혀 있는데 누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있고, R은 읽을 수 있다, W는 쓸 수 있다, X는 실행할 수 있다.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R이 4입니다. 4. W가 2고 그 다음에 X가 1이에요.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7이 되죠. 그래서 7의 권한을 딱 주면 RW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77 주면 이 세 개가 다 RWX로 다 바뀝니다. 777 이렇게 주면.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change mode 명령입니다. 그래서 change mode 보통 이렇게 치죠. 이렇게. 만약에 파일이 ls를 쳤는데 a.txt가 나왔어요. 권한을 change mode 777 a.txt 엔터 딱 치면
RWX, RWX, RWX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체인지 모드가 그걸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바인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 혹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건 RPM 명령입니다. RPM. 물론 이 옵션은 매뉴얼 페이지를 찾아보는 게 정확한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할 때는 -QA를 씁니다. 그 중에서 바인드라고 했으니까 그랩이라는 거, GREP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패키지 중에 바인드라는 단어가 있으면 나와주세요.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죠. 자, 쭉 가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는 거는 유저 애드나 애드 유저 둘 다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드 유저를 많이 씁니다.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면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어떤 정보들이 계정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VI에 etc 밑에 passwd, 그죠? 패스워드가 아니죠. passwd 파일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계정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밑에 나오는 건 이 필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 아이디. 여기가 X라고 적혀 있으면 원래 이 두 번째 필드 X가 패스워드가 있는 자리인데 X가 적혀 있으면 섀도우 파일에다가 따로 패스워드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홈 디렉토리, 실행하는 셀의 종류 이런 필드로 되어 있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뭔가 틀린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답이 되겠죠. 자, 다시 쭉 넘어가서 다음은 리눅스의 어떤 명령을 실행한 결과인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렵게 리눅스 같은 거 안 써도 뭐 여기서도 해도 됩니다. trace RT라고 치면 돼요. trace RT 윈도우에서 윈도우 명령 프로그램 따따따 뭐 기사.or.kr 이런 식으로 쭉 치면 뭔가 이제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리눅스에서도요. 리눅스의 명령은 조금 다릅니다. trace route까지 칩니다. 그죠? trace route 그 다음에 따따따 기사.or. 뭐 다른 사이트 해봐도 돼요. kr 이렇게 치면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목적지인 이 도메인명까지 찾아가는 네트워크의 경로의 정보들을 보여주는 명령이 트레이스 라웃이고 얘는 ICMP와 UDP 프로토콜 두 개를 써서 이 정보를 획득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보는 당연히 트레이스 라웃, 그죠? 핑이라는 건 ICMP 프로토콜 써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 확인하는 거고 라우트는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쳐도 될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아직 돌고 있으니까 라우트라고 치면 뭐 윈도우에서 뭐가 나오죠. 그래서 route 그 다음에 print라고 한번 쳐보세요. print 그죠? 그러면 뭔가 쭉 넘어갔는데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팅 정보에 대해서 윈도우에서도.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타르는 그냥 기계적으로 뭐 하나 외워야 돼요. 하나가 CVF, XVF. 파일을 묶을 때는 CVF, 파일을 풀 때는 XVF. 근데 얘는 압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압축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주면 G집으로 압축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CVF, XVF는 그냥 파일을 묶고 풀고 이거밖에 없고 보는 거는 TVF예요. 보는 거는. 그죠? 그 압축된 파일을 보는 거는 TVF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를 cd 소켓 cd 파일 자, 여기 이제 파일들이 한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파일을 컨트롤하는 리눅스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묶으면 타르 뭐 이렇게 CVF 그죠? CVF 그죠? 그 다음에 뭐 파일명 테스트라고 할까요? 테스트는 있으니까 림베스트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모든 파일을 전부 다 묶어라. 그러면 이렇게 쭉 하면 여기 있는 파일이 다 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파일을 묶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림베스트라는 파일이 여기 생기는데 ls를 치죠.
여기 림베스트라는 파일이 하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요 나머지 것들을 묶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타르 tvf 마이너스 tvf 림베스트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파일들이 묶여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그럼 여기 조금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묶여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해보진 않겠지만 XVF 하면 풉니다. 풀어줍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이런 게 타르, CVF, XVF 그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쭉 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이거는 자, DNS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SOA 레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각 이 SOA 레코드라는 거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뭐 A 레코드도 있고 MX도 있고 A 4개짜리, 그죠? A 4개짜리도 있고 CNAME도 있고 뭐 그다음에 PRT라는 레코드들도 있는데 그 레코드 중에서 SOA는요. 기본적으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뭐 레코드는 뭐 시리얼 넘버를 사용해서 최신 상태를 나타내고 보조 DNS, 세컨더리 DNS는 좋은 파일이 수정되어 있는지 시리얼을 통해서 복제한다. 그러니까 최신 정보 여부가 시리얼 넘버에 가지고 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답이 이제는 이건데 이걸 거예요. 값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기능들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또 하나 유효기간을 나타내는 TTL이라는 필드도 있습니다. 이 SOA에. 그래서 유효기간에 TTL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액티브 디렉토리인 거죠. 그 키를 만들고 공개 키 인증서를 만들고 배포한다. 이제는 사실은 이건 보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공개 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클라이언트입니다. 요청자, 그죠? 요청자가 그걸 받아서 기본적으로 그 공개 키로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암호화하면요, 서버는 개인 키로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 키, 개인 키가 쌍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배포하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인증 서비스, 그죠? AD,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 서비스의 기능이다. 네, 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자, 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DNS의 역방향 조회 있죠. 역방향은 IP 주소를 주면 URL을 주는 거. 그게 PTR입니다. 그게 역방향은. 근데 이 PTR의 조회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방향 조회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레코드는 IP 버전 4로 응답을 해주는 레코드인데 이게 먼저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PTR을 등록하고 요게 A자 4개 있죠. 요건 IP 버전 6로 응답해주는 레코드를 의미합니다. 자, 쭉 넘어가죠. FTP 뭐 서버가 있는데요. IIS의 FTP인가 봐요. 쭉 읽어보죠. 기본적으로 FTP는 SSL이 안 돼요. FTP는 만약에 FTP를 가지고 FTP는 파일을 올리고 내리는 건데 그거를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 같은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SFTP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얘는 암호화를 해요. 근데 윈도우의 IIS 서버에서는요. IIS 서버에서는 이런 기능이 돼요. FTP over SSL. 그러니까 SSL과 뭔가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줘요. 근데 표준적인 FTP에는 없습니다. 이런 기능은. 자, 그래서 FTP over SSL을 지원한다. 자, 넘어가죠. 쭉 DHCP, 컴퓨터가 부팅될 때 IP 주소를 다이나믹하게 받는 거. 그죠? 당연히 DHCP 서버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뭐, 윈도우에서도 해도 되고, 뭐, 리눅스에서도 해도 되는데요. if down, ETH0.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랜카드를 죽인 거죠. if down이니까. 근데 다시 살립니다. if up, ETH0. 그럼 여기 가만히 보면 DHCP 어쩌고 나와요. 그죠? DHCP. 그리고 마지막에 IP 주소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DHCP는 동적으로 IP 주소를 받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자, 쭉 넘어가세요. 여기까지요. VPN, 그죠? VPN은 이제 원격으로 암호화시키면서 연결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VP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P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뭐죠? 그냥 해설로 보죠. VPN은 터널링을 통해서, 여기 말하면 이제 터널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터널링은 그냥 쉽게 해석하십시오.
암호화를 통해서 뭔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를 터널링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터널링은 우리가 암호화 기법이 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SSL VPN, SSL 써서 암호화한다, 터널링 한다, 그죠? 그 다음에 IPsec VPN, PPTP VPN, L2TP VPN. 이거는 그 앞에 단어가 조금씩 다르죠. 암호화 기법과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전부 다 터널링을 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우리는 VP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바 서버의 환경 설정하는 뭐냐? 그래요. 이건 SMB 컴프, 그죠? 네트워크 할 때. 자, 그래서 이 SMB 컴프는 리눅스는 거의 다 확장자가 컴프로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자 파일은 유저스인 거고, 좀 넘어갑니다. 쭉 가서 네트워크 운영기기. 자, 뭐죠? 환경 변화가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그 환경 변화 실시간 조정을 한다. 이 실시간으로 뭔가 바뀐다라는 말은 동적인 거죠. 안 바뀌는 게 정적인 거고. 그때 라우팅, 동적 라우팅. 실시간 라우팅이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동적 라우팅이 실시간 라우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 기법. 네트워크의 부하에 따라서 그때그때 경로를 바꿔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네트워크 관리자가 접속하여 현재 연결의 수를 확인하고 싶대요. 그래서 SH, TCP가 연결이니까 커넥션, 그죠? 이렇게 확인하면 연결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자, 두 스테이션 간에 뭔가 확장해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는 건 전기를 쏘는 거예요. 전기를 쏘는데 그 전기가 무한정으로 날아가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이 전기를 증폭해주는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가 리피터라는 거죠. 근데 이 리피터는 실제 네트워크에서 리피터라는 물리적 장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위치나 허브가 리피터의 기능 자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위치 허브 끼면 리피터도 되는 형태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증폭기, 리피터.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요. 자, 쭉 넘어가서요.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변환해주는 장비가 있죠. 포맷 같은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변환해주는 장비를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요. 즉 50번 스위치 루핑이라고 얘기하는 건, 스위치는 뭐라는 거냐면,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 포워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포워드라는 거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입력으로 들어온 걸 출력으로 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계속 도는 거죠. 그 네트워크에서. 그냥 루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하나 메모만 해두세요. 스위치 루핑은 필터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운영 기기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네트워크 장비가 뭐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자, 여기부터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아까까지 이게 1급에 대한 기출풀이이긴 하지만 2급을 보는 사람도 아까 50번까지의 문제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2급을 보는 사람도. 근데 1급을 보는 사람은 여기 개론을 보셔야 되죠. 보안을. 그죠? 이쪽이 1급만 나오는 범위이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조금 해두면 나중에 보안기사 공부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셋은 뭐냐면 신용카드 결제 프로토콜. 그래서 지불 프로토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셋은 마스터 비자에서 만든 신용카드 결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지불의 기능이 있고요.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글이 어디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다가 제가 적어 줄게요. 이 셋 프로토콜의 특징은 이중 서명. 그래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거죠. 가맹점과 카드 소유자의 정보를 분리해서 전자서명한다. 이게 이중서명이에요. 그래서 듀얼 시그네이처의 기능. 내가 카드 소유자는 나잖아. 내 개인 카드. 가맹점은 세븐일레븐. 그런 데서 카드 결제하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묶는 게 아니라 각각 나눠서 서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셋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내용이니까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이 뭔지. 라번이네요, 라번.
지불 정보는 비밀키를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지불 정보는 이제 비밀키라는 거는 나만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공개키, 개인키를 씁니다. 클라이언트는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서버가 개인키로 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밀키는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가 똑같은 키를 가지고 이렇게 암호화 복구하는 거고, 공개키는 개인키, 공개키 두 개가 있어서 그걸 갖고 암호화 복구하는 거고요. 근데 이 비밀키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보안에 문제가 되죠. 비밀키를 복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키, 공개키인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쭉 넘어가죠. 쭉 보면 다음의 개념은 뭐냐?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건 무결성인 거죠. 그래서 이 변조,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걸 확인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해시 함수. 해시 함수. 보통 이게 이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요. 패스워드 암호화. 그래서 얘는 어떤 입력을 하면 암호화된 출력값을 주는 거고, 출력값을 갖고 거꾸로 입력값을 알 수는 없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항상. 근데 동일한 입력이 들어오면 동일한 출력이 나와요. 다른 입력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른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 우리는 그걸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쭉 넘어가면,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 1급에서 나오는 보안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안 나옵니다. 서비스 포트에 관련된 설정 파일은 뭐냐? 그래서 etc 밑에 서비스 파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직접 열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etc 밑에 서비스, 그죠? S까지 있죠?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라서 아마 비면서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적혀있냐면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FTP 21번 TCP.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포트가 있는 거죠. 포트가. 그래서 포트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다시. VI로 보지 말고 cat. cat으로 보면 그 색깔 들어간 게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봐보세요. 쭉 보면 이게 다 포트 번호입니다. 요 앞에 있는 거. 얘는 TCP를 쓰고 이 프로그램, 그죠? 이 프로그램들은 이 포트들을 쓴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서비스 파일이고, 그 다음에 PAM은 권한관리,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인 거예요. 인증 기능. 그 다음에 RC5는 런 레벨 5. 그죠? 그래서 얘는 X 윈도우로 부팅할 때, 그죠? 어떤 그런 부팅할 때 사용되는 런 레벨입니다. 서비스.conf라는 건 없고요. 이런 파일은. 자, 리눅스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의 내용을 뭔가 설명을 했대. 이게 뭐냐 이거죠. 호스트 allow 파일과 호스트 deny 파일이 있는데, 호스트 allow 파일에다가 특정 IP를 등록하면 그 IP는 접근을 허락하겠다. deny에다가 등록을 하면 그 IP로 원격으로 들어오면 접근을 거부합니다. 그걸 우리는 TCP ref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TCP refer라고 하고, 이 두 개 파일을 읽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허용할지 거부할지 이걸 해주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TCP-D입니다. TCP-D. 그래서 그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죠. 자, 리눅스 커널에서 넷 필터링을 해서 방화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방화벽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 들어와 말아. 그게 이제 IP 테이블즈입니다. 그래서 IP 테이블즈는 특정 IP를 차단하거나 허용하거나 이런 기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엠맵은 포트 스캐닝 하는 거예요. 열려있는 포트를 알 때 사용하는 거고, F체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그냥 파일의 무결성 검사 도구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CHK 루트킷이라는 거는 공격 도구들의 묶음이에요. 여러 개의 보안 도구들의 묶음. 쭉 넘어갑니다. 쭉 가서 공개키 방식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비밀키의 암호화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아닙니다. 공개키는 개인키, 공개키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비밀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대칭키라고 하거든요. 이 대칭키 방식에 비해서 100배 정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엄청 느린 거죠. 대칭키가 100배 이상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저건 반대로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스니핑, 네트워크의 패킷을 훔쳐보는 걸 우리는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TCP 덤프, 이게 이제 스니핑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i, 예를 들어 ETH, 이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명, 이렇게 뚝 치면
지금 보면 여기서 뭐가 되어 있냐면 리스닝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볼까요? 브라우저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뭐 브라우저가 뭐 하나 떴어요. 그죠? 쪽으로 뭐가 쭉 올라가죠.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패킷을 스니핑, 훔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니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띄우자마자 뭔가 쭉 올라오죠. 예. 자, 그래 이건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니핑에 대한 명령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더넷 모드를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로 전환하여 해당 호스트를 거치는 모든 패킷을 모니터링한다. 맞습니다. 이 스니핑 모드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노말, 두 번째가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노말 모드는 뭐냐면 내 컴퓨터의 맥 주소와 동일한 패킷만 수신받고 나머지는 버려요. 그러니까 스니핑한테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안 보여요. 근데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라는 건 주소와 관계없이 맥 어드레스와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스니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if config 명령을 써서 설정합니다. 쭉 넘어가면 자 뒤로 가죠. 쭉 가서 보자. 자, 웹 보안 기술에서 네트워크의 패킷을 안전하게 하는데 HTTP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대요. 그럼 뭐겠어요? SSL이죠, 뭐, 그죠? HTTPS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SSL 써서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PGP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메일, 이메일, 전자우편 보안 프로토콜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그래서 얘는 전자우편 보안 프로토콜이다. 쭉 넘어갑니다. 59번. 비밀번호가 실제로 있는 거, 그죠? 계정을 만들면 비밀번호는 어디 있냐?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그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비밀번호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거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있고, etc 밑에, 논란의 여지가 없네요. 이거 영어 단어가 다 틀렸네요. 패스워드가 아니라 etc 밑에 패스wd죠. 그죠? 근데 제가 논란이라고 얘기했던 건, 패스wd에다가 비밀번호를 저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패스워드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wconf, pwunconv 이렇게 치면 unconf 이 패스워드 파일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건지 섀도우 파일에 저장할 건지 그거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 이제 마지막이 60번이겠죠. 60번이 여기 있네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설치된 방화벽에서 보안 및 모니터링을 해주는 주요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답이 뭐죠? 60번이? 이게 답이 밑에가 있으니까 가번이네요. 제가 이게 왜냐면 이 지문 4개를 제가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내부에서 행해지는 해킹 행위를 방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몰라도 알겠죠. 방화벽은 네트워크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필터링하는 게 주 기능이고요. 내부 안에서 꿍짝꿍짝 하는 거는 방화벽을 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마 이게 이제 2016년 기출 문제인데 풀이를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중복된 문제들, 거의 중복된 문제가 많으니까 기출 문제가요. 그거는 이제 간략히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